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세요. 실제로 이제 국내에 AI 활용 동향을 보고 연구된 것들을 보면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특별히 이제 외국어 교육 같은 거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초등학생 대상으로 50%대가 넘어가요. 연구 대상이. 그 연구가 활발하고 아주 아주 많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릴 이 초등미래 교육은 실제 이제 선생님들이 초등 AI를 수업 시간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아주 많이 시작이 되고 있었고요. 물론 이제 연구 중점 학교였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학교가 모든 학교가 이렇게 수업이 진행될 거라는 거예요. 잠깐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방식도 이와 유사합니다. 인공지능은 다양한 데이터들을 살펴보고 그 데이터에서 공통점을 찾아 그것을 규칙으로 설정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그 규칙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분류하거나 정답을 찾거나 또는 다른 일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학습하는 방식을 머신러닝이라고 부를 겁니다. 인간도 학습하는 방식이 다양하듯이 머신러닝에도 보여주고 토마토도 보여주고 단풍잎이 빨간색이라고 이렇게 학습할 네, 제가 조금 빨리 넘길게요.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정답을 가르쳐주며 학습하는 방식을 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머신러닝 또는 지도학습과 같은 것을 놀이와 체험 중심으로 초등교과내에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오늘 이용할 사이트는 퀵드로우라는 사이트입니다. 퀵드로우 사이트를 검색해주세요. 혹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하단에 있는 주소를 활용하셔도 좋고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영상 카드를 클릭하셔도 좋습니다. 퀵드로우란 학생들이 지도학습의 원리를 놀이와 체험 중심으로 배울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인공지능이 내가 그린 그림이 무엇일지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린 낙서를 데이터로 하여 계속해서 학습한 인공지능은 다음 사용자가 그린 그림을 이전 사용자들이 축적해 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그림이 무엇일지 맞출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간단한 사이트 이용을 통해 학생들과 지도학습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습 시작해볼까요? 지금 퀵드로우 사이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주전자를 그리라고 하네요. 오, 맞췄어요. 차 주전자를. 그 다음에 벌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은 줄무늬가 특징이니까 줄무늬를 이렇게 그려주었어요. 제가 지금 그리는 그림들 중에 뭔가 아주 특징적인 부분, 예를 들어 사자 같은 경우에는 갈퀴 같은 것들을 잘 봐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그린 그림을 이제 6개 중에 4개를 맞추어 보았네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렸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 보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도 저랑 보니까 줄무늬 그린 거, 날개 그린 거 이런 공통점이 있네요. 이제 이런 공통점을 바탕으로 지금 이번에 활용해 볼 사이트는 오토드로우인데요. 영상 하단에 있는 주소를 활용하셔도 좋고 오른쪽 위쪽 상단에 있는 영상 카드를 클릭하셔서 오토드로우의 으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인공지능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이 오토드로우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고 로고나 포스터 만들기 같은 수업에서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오토드로우를 활용해서 실습을 진행해 볼 건데요. 모두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실습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토드로우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지금 반짝이는 펜이 보이시나요? 이 펜을 클릭하여 설정한 뒤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면 인공지능이 그림을 인식하여 더 나은 형태로 변환해 줍니다. 먼저 나무를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보기엔 너무 뭐랄까 조금 부족한 나무이지요. 그런데 지금 위쪽 상단을 보니까 Do you mean? 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나무들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저는 다른 그림으로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왼쪽에 보면 페인트 통이 있어요. 그럼 이 페인트 통을 클릭해서 원하는 색깔을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또 가장 위쪽 부분에 셀렉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그림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다른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불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불 같지 않은데, 지금 보니까 여기 제가 의도한 불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불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네, 이렇게 완성된 그림은 다시 내가 원하는 색깔로 칠해줍니다. 꽤나 벌써 그럴듯한 그림이 완성이 되었죠. 네, 이런 식으로 오토드로우를 활용해서 미술 수업에 활용해 본다면 미술에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도 재미있게 미술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이라고 한다는 것을 배웠고요. 둘째, 정답을 알려주며 학습을 시키는 지도학습의 원리를 체험형 인공지능인 퀵드로우를 활용해 수업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느낌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제가 화면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AI는 이제 단순히 기술이 아니고요. 우리 실제 초등학교 교실에서 사용이 될 거고요. 네, 디지털 교과서뿐만 아니라, 이런 주요 과목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AI를 가지고 아이들이 수업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제는 바로 내년이거든요. 네, 3, 4학년, 초등학교 3, 4학년부터고, 2028년도가 새로운 수능의 해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다른 과목에서도 확장이 될 거고, 완전히 정착을 하는 것이 이제 교육부의 목표이기 때문에, 교사들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배워서, 흡수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학교에서 이미 AI를 활용한 수업을 받고 있는 내 아이, 생각해 보십시오. 몇 개월 뒤잖아요. 그쵸? 떠올려 보시고, 그렇다면 가정에서 우리는 어떤 AI를 활용하고 있어야 하나. 부모로서, 그렇잖아요? 학교는 저렇게 하는데, 아이가 와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야? 엄마는 몰라. 그죠? 그러면 이게 뭔가 대화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얘기하다가도, 신기해서 얘기하다가도, 엄마 모르잖아. 엄마 뭐 관심도 없잖아. 뭐 내지. 점점점 이 갭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학교와 가정이 함께 이 AI를 활용을 한다면 아이들이 더 풍부하고 지속적인 학습 경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끊어지지 않고 연결선상에서 여기에 가든 저기에 가든 흥미를 잃지 않고 네, 그렇게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 보여드린 거는 그림 쪽이라서 미술 쪽이라서 아닐 것 같았는데 그래서 어떤 느낌 드시냐면 저는 항상 그런 생각 들어요. 디폴트 값이 바뀌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오늘 이제 보니까 뭐 선생님도 계셔서 제가, 네, 부모님도 계시지만 선생님도 오셨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단톡방에 선생님도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앞으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부모님들은 일석이조인 거, 너무 좋은 거죠. 뭐 아주 고급 지식들을 가져가시는 거니까, 어디에서도 사실 배우기 힘든, 네,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의 우리 교육은요, 강의 플러스 액션 러닝이라고, 이거는 HRD 직원 훈련 기반에서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팀 활동, PBL이라고 해서 프로젝트 기반으로 아이들이 팀 활동을 하죠. 학교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모든 어떤 수업을 다 마치고 나면은 이제 성찰 활동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배웠고, 어떤 걸 느꼈고, 그리고 어떤 깨달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하이브로드 러닝이라고, 요즘에
많은 교육에서 좀 앞서가는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강사분들은 이런 강의들을 합니다. 제가 이제 늘 요즘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사실. 이미 바뀌었습니다. 아니, 무슨 디지털 교과서입니까? 그쵸? 어머님들 세대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건 뭐냐면, 우리는 이제 그 변환기에 있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은 이제 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저는 지금, 그래요. 혁신이 아니라 변혁에 가깝다. 네. 제가 이제 그 의미를 좀 비교해 보시면 이해가 훨씬 더 잘 되시기 때문에 이 방법을 좀 취하는데요. 우리가 개선하자라는 차원에서는 정말 그냥 내가 여기서 한 발자국이에요. 한 계단씩만 발전하면 개선이 되는데, 이런 문제를 좀 고쳐야겠다. 그건 개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혁신이다. 교육 혁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를 몇 단계씩 뛰어넘는 거예요. 껑충껑충 그냥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은요, 변혁이에요. 발전의 방향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AI를 조금은 사용해 보신 분들은 디볼트 값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아니,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열심히 그림 그리는 연습을 미술학원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아이 글 잘 못 쓰는데 글쓰기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한 노력도 하지 않고 이 AI로 글쓰기를 해도 되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 AI 사용하면서 진짜 많이 해봤는데, 네. 뭐냐면요. 기본값이 바뀌었어요. 네. 이제는 우리 아이들도 전문가 수준의 AI만 활용하면 전문가 수준의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 인정하시죠? 그쵸? 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그렇잖아요. 노인분들은 인지가 많이 떨어져요. 인지 기능이 갈수록. 근데 AI가 딱 붙어주면은 인지 기능이 개발이 되죠. 그래서 노인분들도 이제는 아주 오랫동안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도 요즘은 이제 잘 못 걷는 분들도 AI랑 로봇이 합쳐져서 걷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이제 AI가 인류의 발전, 진보, 그리고 선한 도구로 사용을 한다는 관점에서 굉장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쪽에서도 이제 뭐, 몇 번 연구해야 몇 년이 걸리는 게 이제는 순식간에 연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어쩌면 암도 곧 치유가 될 거라는 네, 예측이 된다고 의료에 있는 그 암 전문가 의사분들이 그러시죠. 자, 그래서 저는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와 함께 스터디를 하는 분들은 이 패러다임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요. AI를 사용하면서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각자의 상황이 다르잖아요. 또 우리 아이들도 다르고 개별 맞춤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혼란스러워서 뭐지? 하고 자꾸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저랑 함께 공부하시고 좀 주변에 있는 분들은 변혁이다. 즉, 혁명이에요, 혁명. 혁명. 그래서 4차 혁명이라고 하죠. 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자, 오늘은요, 가외 선생님을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챗 GPT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챗 GPT를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분은 좀 곤란하긴 합니다. 제가 이게 6차 나눔 특강이다 보니 벌써 이게 속도가 엄청 붙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저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영상을 녹화를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녹화본을 좀 공유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싼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나눔 특강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일정이 안 돼서 못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띄엄띄엄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필요하실 것 같아서 그 녹화본을 좀 가공하는 비용만, 네, 이게 좀 받고, 좀 공유해드리면 어떨까? 이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야지 저희가 재미나잖아요. 이게 뭐 흐름이 자꾸 끊어지면 우리도 학습자인데 재미가 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사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원래는 저희가 이 방의 취지가 부모님들만 모시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좀 일반 직장인들도 들어오고
대학생도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좀 섞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차원을 다루려다 보니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챗 GPT를 상호작용할 때는 제가 이 부분을 늘 강조해요. 일단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시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목적에 부합하게 이 GPT에게 페르소나를 부여하자. 예를 들면은 너는 지금부터 우리 자녀의 수학 선생님이 된다. 이런 어떤 페르소나 있잖아요. 네, 내가 원하는 목적에 합당하게, 그리고 어떤 원하는 출력 형태. 나는 이런 결과물을 좀 도출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해 주면 좋겠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명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마크다운 형식으로 표현을 해라. 아니면 표 형식으로 출력을 해라. 어떤 내가 시각화되는, 보여지는 부분 또한 명시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많이 다루진 않았지만 AI를 사용하는 분의 문해력 중요하죠. 네, 맨날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는 프롬프트를 복사 붙이기 수준으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활용하셔야 되니까, 응용하셔야 되니까, 네,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배움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AI를 배우는 거를 자전거 타기라고 비유를 해드리는데, 제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야, 이렇게 타는 거야 하고 보여드리고, 야, 손 놓고 타는 거 봤지? 막 이러고, 네, 실습 보여드리고, 이렇게 해봤자, 타보세요 하는데 어떻게 해요? 막 넘어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는 AI는 절대로 잘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쉽습니다. 새로운 거라서 그렇죠. 원래 우리 인간은 새로운 것에, 새로운 기술에 특히 두려움을 느껴요. 잘 몰라서요, 처음에는. 그런데 AI는 쉬워요. 그리고 회사 이 만든 오픈 AI뿐만 아니라 AI를 만든 회사들이 사용자 직관적으로 편리하게 계속해서 개발해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쉬워질 겁니다. 그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빨리 배우셔서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어쨌든 교육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객관화하는 게 중요하죠. 일단은. 우리가 어떤 좋은 솔루션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반화가 안 되면 곤란하잖아요. 아주 특수한 몇 사람만 해당이 되고, 솔루션이 되고, 대부분의 어떤 대중들에게는 솔루션이 안 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가치를 좀 객관화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자료 정리, 디지털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떤 아이들이랑 활동을 할 때나 뭐 어떤 공부를 할 때, 그럴 때 생성되는 모든 자료들을 조금은 수집해 두시는 거. 그래서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의 맞춤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한테 맞는 우리 아이의 학습 스타일, 강점과 약점, 흥미, 이런 것들을 잘 자료화해 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데이터예요. 그거를 해놓지 않으시면은 AI가 아무리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도구라도 우리 아이에 대한 정보가 객관적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챗GPT에 입력할 자료들이 어, 이게 좀 우리가 문해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래도 메타 언어를 쓰시면 참 좋아요. 메타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대학 전공할 때 그 전공자들이 쓰는 전문 용어들 있죠. 네, 그 정도 수준까지. 그러면 단어를 몇 개 사용하지 않고 많은 대화를 하지 않고 이 함축된 개념어를 사용하면 AI는 너무 잘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다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몇 문단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 마크다운 형식으로 표현해줘. 마크다운이 뭐예요? 이미 개념화된 언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문단을 나눌 때마다 줄을 띄워주고 뭐 번호를 어떻게 붙이고 그죠? 띄어쓰기는 어떻게, 이런 마크다운의 표현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면서 이 AI에 보고 해달라고 그러면 이 대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쵸? 예, 이게 기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AI를 사용할 때, 특히 오늘 저희가 할 GPT를 사용할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그렇게 쉬운 거를 제가 그렇게 어렵게 시간 내서 그렇게 해서 힘들게 했네요. 라고. 한 문장이면 될 거를. 네.
몇십 분씩 대화를 하고 있었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자, 저번에 제가 슬쩍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어, 이 GPT는요, GPTS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성형 AI를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목표와 역할을 부여해서 그 생성형 AI를 만들어서 GPTS에 공유할 수도 있고요. 나만 볼 수도 있고, 내가 링크를 보내서 일부 사람에게 보여주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이 GPT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는 GPTS, 이것이 열렸습니다. GPT 안에.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만든 AI 봇을 공유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링크 하나만 보내주면 공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 GPTS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이 안에 7단계 지침 제작 방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라고 해서 이 과외 선생님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만들 때는 이 생성형 AI를 사용하시는 것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맞춤형을 추구하니까요. 그런데 GPT를 그냥 사용해서라도 어떤 봇을 우리가 생성하지 않아도 그 대화를 잘 이끌어가면 맞춤형 학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렸고, 오늘은 생성형 AI라는 것을 만들어서, 네, 만들어서 우리가 과외 선생님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요, 시중에 우리가 뭐 과외 선생님 많잖아요. 학원에 보내면 학원 선생님도 있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우리 아이의 맞춤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할 것은 맞춤형 과외 선생님입니다. 우리 아이를 위한 온리 원이죠. 어떻게 보면. 왜 과외를 시켜놔도 선생님을 잘 만나면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죠? 잘 만나면 좋은데. 근데 그 잘 만남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이의 성격이나 학습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소통도 좀 잘해주고 동기부여도 해주면서 그리고 과제 이런 걸 내줄 때 아이가 어때요? 관리도 좀 잘해주고 아이가 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미루기도 하고 안 해갈 때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없을 수 있게, 공부가 좀 잘 될 수 있게, 그런 어떤 생각들은 부모님의 공통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좀 쉽게 설명해 주면 좋은데, 아이가 너무 어렵대요. 이러면 진짜 곤란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우리는 맞춤을 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과외 선생님을 잘 만나면 괜찮지만, 이게 맞지 않으면 몇 개월 하다가 또 바꾸시고, 학원도 옮기시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면 돈도 낭비되고 시간도 낭비되고 새로운 선생님 만날 때마다 어떻습니까? 적응해야 되잖아요. 아이랑 선생님이. 그죠?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 보통 한 달 걸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아이가 적응해서 또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학습 성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또 걸리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안 옮겨지는 게 좋죠. 사실은. 환경을 자꾸 바꾸면 애들도 힘들고 적응하느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맞춤형 시대라는 것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사라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AI를 활용하면 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어요. 중고등학교 선생님은 시험 문제 내는 것도 일이거든요. 학습 자료 만드는 것도 일이고요. 그런데 그게 시간 단축이 엄청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이 하이터치가 가능합니다. 정서적인 부분, 학습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 고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제는 가능하다. 그래서 AI를 활용하는 것은 정말 적극적으로 배우고 누구든지 자기 업무에 활용을 하든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든 저는 정말 중요하다. 이 시대는 이게 정말 중요한 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트렌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 변화입니다. 네, 이제는 AI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요. 다 엘리베이터 타고 편하게 저 고층까지 올라가는데 안 하시면은 힘들게 걸어 올라가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자, 그래서 이 커스텀 GPTS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면 설명을 할 텐데요. 일단 보여지는 화면에서 보세요. 7단계 지침 제작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가르쳐줘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네,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그 안에는 내 지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마이 날리지가 있습니다. 이 파트가 있어요. 여기에 뭐냐면 바로 우리 아이들의 정보. 우리 아이들은 학습 스타일이 어떻고 또 내가 원하는 지식만 꺼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내지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하는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 뭐 영어 문제집이면 영어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과서 내용일 수도 있고요. 이게 내 마이 날리지죠. 이 마이 날리지 안에서 가지고 와서 대화를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이제 지침을 주면 이 생성형 AI가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또 고급 기술이 있냐면요. API를 가져올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봇을 사용하는데요. 전 한 100개 정도 이상 만든 것 같아요, 이미. 근데 이제 그게 목적과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논문을 쓸 때 관련 선행 연구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GPT가 검색 기능이 강화돼서 아주 잘 찾아오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 구글의 그 스칼라 그 논문 검색하는 그 API가 있어요. 그리고 API는 공공도 있고요. 공공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공공이 아닌 거는 돈을 내야 되고요. 네. 공공 데이터 같은 경우는 API 같은 거 그냥 갖고 무료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갖고 제가 지금 중지하고요. PPT로 가겠습니다. 네. GPT로 가서 GPT가 보이실까요? 제가 화면을 켜긴 켰는데, 그죠? 네. 제가, 우선은 아까 예시로 말씀드린 거 있었죠? 여기 보시면 24년 10월 모의고사 변형 문제집 보시라고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능이요. 수능. 네. 아무래도 이제 수능은 다들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이걸 띄워놨는데, 여기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이 날리지라는 영역. 그거를 10월, 올해 10월 영어 모의고사를 마이 날리지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미리 좀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 실습을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10월 모의고사 고1이거든요. 고1 거를 넣어놨어요. 영어 영역 22번. 문제를 출력해 주세요라고 돼 있죠. 그럼 얘가 이제 가져옵니다. 마이 날리지에서 이렇게 가지고 오고요. 요거는 이제 표 분석으로 제가 영어 문장마다 이제 문법과 구문을 좀 설명하고 한글 해석을 하게끔 표 형식으로 요게 다 지침으로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얘가 표현을 도출을 해주는 겁니다. 정답도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변형 문제를 3개 출제해라. 그러면 이렇게 변형 문제를 얘가 이제 출제를 합니다. 보이시죠? 제가 잠깐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보여드리려고요. 요거는 또 문제가 일어났었다고 했네요. 네. 문제가 일어났는데 자기가 다 해결했어요. 이미 벌써. 조정 다 마쳤고 처리했답니다. 네. 자, 이렇게 똑똑해요, 얘가. 그래서 10월 모의고사 문제를 난이도별로, 문제 유형별로 정리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표형식 보이시죠? 표형식으로 해달라. 라고 하니까 얘가 이제 표형식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떻습니까? 문제 유형 쭉 있고 옆에 난이도 있죠? 쫙 이렇게 번호별로 문제 번호 좌측에 있고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보이시죠?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생성형 AI는요, 뭐, 만드는 아이디어와 여러 가지 역할에 따라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그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표현 제가 했잖아요. 기억하세요? 제가 막, 오늘 기적이 일어났어요. GPT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네. 자,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 프롬프트 창에서 골뱅이를 쳐요. 그러면 위에 보세요. 제가 만들어 놓은 봇이 다 뜹니다. 이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제가 9월 것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9월을 딱 켜요. 그럼 여기 9월이 뜨죠?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치는 이 프롬프트는 요 위에 10월 모의고사 변형 문제 풀이 봇이 아니고요. 9월 모의고사 분석 봇이 네, 움직이는 겁니다. 작동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9월 모의고사 영어 22번 문제 출력해줘. 자, 이러면 얘가 처음이 아니라 이제 9월 수능 모의고사로 얘가 이제 작동을 실패했다 그러네요. 이게 참 제가 아직 완성하지 않은 봇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원래는 출력이 됩니다. 다른 걸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다 띄워놓은 것, 여기 있네요. 그때 한번 보여드렸던 거. 365일 대학원 영어 학습법 기억나시죠? 자, 오늘의 영어 문장 알려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는 이제 365일 제가 공부해야 되는 영어 문장을 계속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 문장 알려주고 있죠? 네, 갑자기 이제 10월 모의고사 변형 문제 풀이봇에서 365일 대학원 영어 학습봇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사실 기적입니다. 네, 저한테는 기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한 번 생산성이 업그레이드가 돼버려요. 아닌 그러면 얘를 일일이 어디에요? 여기 GPT, 여기 가서, GPT 탐색에 가서, 네, 여기 보시면 오른쪽 보이시죠? 내 GPT. 여기 보이시죠? 네, 내 GPT 가서 만들어는 여기서 찾았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 낭비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네, 지금 이게 연계가 됩니다. 자, 이 연계가 되면요. 더 멋진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거 알려드리면 또 이것도 들으시고 이제 갑자기 아하 하면서 이제 와우를 외치면서 돈 버는 분이 생기는데, 네. 실제 정말 그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네, 뭐냐면 이 자체가 골뱅이 자체가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아예 봇을 만들 때 10개 봇을 만들든지 뭐 무슨 봇을 만들든지 이 봇마다 기능과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10개를 쫙 돌리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끔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죠? 시스템이죠. 네. 하나의 공장이 가동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저는요, 기적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개별 맞춤 AI 영어 코치 볼 수 있어요. 지금 영어로 통일시키고 있는데요. 자, 여기는 개별 맞춤 AI 영어 코치는 제가 주 목적이 맞춤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토익 공부를 하려 해. 비즈니스 영어 공부 차원에서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850점 목표야. 공부 계획 세워줘. 자, 요건 맞춤이니까 공부 목표나 어떤 거기에 맞춰서 간단하게 그냥 보여드립니다. 그럼 자기가 지금 목표 점수 분석하고 주별 학습 계획부터 네, 첫 달은 기초를 다지세요 하면서 주차별 계획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달은 실전 연습을 하세요. 이러면서 쭉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개별 맞춤이어서 영어를 공부하는 목적과 목표를 알려주면은 그거에 맞게끔 계획을 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봇이에요. 근데 여기 개별 맞춤 AI 봇이 연결되죠. 그래서 이 골뱅이 시스템이 AI가 하루 만에 업그레이드를 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확인하고 놀라서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네.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학습 자료를 만들거나 또는 영상을 만들거나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거를 할 수 있는데 안 그래도 할 수 있었는데 이 기능 때문에 어, 또 한 번 이 시간 단축이 일어난 거예요. 자, 지금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GPT 탐색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 GPT 탐색 있죠? 한번 가보세요. 지금 GPT를 켜 계셨으면, 네,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요. 무료는 안 됩니다. 생성형 AI 이거는요, GPT의 유료 기능에서만 가능합니다. 한 달에 3만 원도 아니에요. 저 오픈 AI랑 관련 없습니다. 저 돈 벌으라고 뭐 이거 유료라고 쓰라고 하는 그 전혀 관련이 없고요. 네, 진짜 그냥 유료는 이 기능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만들기가 있어요. 오른쪽에 보이시죠? 네, 그래서 만들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성이 떠요. 자, 그러면 이제 만들기에서 구성이 있습니다. 이 구성에 GPT 이름을 입력하면 되죠. 아까 저도 곳의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용도를 짧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기획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봇을 사용하겠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맞춤 수학 봇일 수도 있고요. 우리 아이 맞춤 수학 봇일 수도 있고, 뭐 영어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아이 독서 교육하는 독서 선생님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떤 이제, 용도로 쓸 건지 간단한 설명을 붙이고요. 이 지침에, 아까 제가 7단계 지침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지침 안에 네, 역할, 목적, 그리고 어떤 부분이 출력되면 좋겠는지, 어떻게 나오면 좋겠는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열이 됩니다. 네, 중요하겠죠. 지침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거의 한 80%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화 스타터는요, 보통은 기본적으로 이 봇의 사용법을 알려줘.
또는 아예 그냥 제가 아까 뭐 했듯이, 뭐, 영어 모의고사 25분 변형 문제 출제를 좀 해줘. 이렇게 스타터 대화를 하면, 처음에 이 대화가 딱 뜹니다. 대화 스타터가. 그리고 이제 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파일 업로드가 있어요. 그죠? 여기 바로 뭐 PDF 파일로도 거의 많이 되는데요. PDF 파일이 제일 잘 읽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파일 업로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의 지식. 예, 이 안에서 뭔가 지식을 꺼내서 대화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그라운딩이라 그래서 보통 마크다운 형식으로 들어가야지 잘 읽습니다. 근데 이미 가공된 자료는 상관이 없고요.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업로드를 해놓으면 여기에 딱 뜹니다. 파일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능이 있어요. 웹 검색하는 기능도 좀 자기가 사용하면 좋겠다. 그러면 클릭하시고, 또 이미지도 나는 중간에 좀 생성하고 싶다. 그러면 클릭하셔야겠죠? 그리고 또, 아, 나는 코딩을 얘가 짜서 뭔가 데이터 분석 기능을 좀 넣어주면 좋겠다. 하면 이것까지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여기 보면 작업 만들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클릭해 볼게요. 여기는 스키마라 그래서 URL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클릭해 보시면, 뭐 이거는 예시고요. 여기 뭐죠? 여기 보시면 여기, 톱니바퀴 있죠? 여기 보면은 API 키를 가져오면 이걸 클릭해서 API 키에 그 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를 여기다 넣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넣으면 API도 가져와서 꽂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URL 주소만 가져와서 또 할 수 있는 어떤 기능도 있을 거고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라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이게 우리 알잖아요. 개인정보 보호 굉장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한마디 그냥 문장 내 그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 또는 다른 사람을 침범하지 않겠다. 이런 한 문장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페이지를 사용하지 않겠다. 나는 뭐 API까지는 사용하지 않겠어.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아이고 제가 나와버렸네요. 여기 보여드렸던 구성에서 요것만 하셔도 저는 아까 보여드렸던 건 여기만 다 구성을 한 거예요. 아까 스키마 가가지고 API까지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그냥 그 기능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이걸 만약 다 작성을 했다. 그러면 이제 만들기로 가서 이제 얘가 뭐냐면 어, 어떻게 보면 이 보옷이에요. 보옷의 주체예요. 그래서 프로필 이미지를 그려달라고 하면 그려줍니다. 그 뭐냐면 이게 우리 왜 보세 처음 이렇게 볼 때 그냥 제목만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 보세의 이미지까지 이렇게 그려줘요. 네. 그래서 만약에 프로필에 넣어달라. 마음에 들진 않지만 넣어줘 하면은 얘가 이거를 넣어줘서 여기 보이시죠? 오른쪽에 뜨죠? 네. 아직 제가 이제 제목을 안 쳤어요. 그죠? 제목을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수학과외 보시라고, 선쌤 보시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우리가. 그럼 이렇게 뜹니다. 오른쪽 보이시죠? 네. 프로필도 보이고, 그리고 수학과의 쌤이라 그래서 이름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쓰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개념학습을, 초등학생 개념학습을 도와주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 밑에 아래에 설명이 간단하게 뜹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침을 이렇게 해야 돼요. 지침은 뭐 역할부터 시작해서 목적, 그죠? 아까 제가 화면에 보여드렸던 뭐 기획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어떤 목적에서 이 봇을 사용하시고 싶은지는 사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 다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에 대한 정보는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을 하셔서 파일 업로드, 요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침에는 하나 들어가면 돼요. 맞춤 학습을 위해서 우리 자녀에 대한 지식을 적용해서 학습을 해달라. 이런 내용들을 적고 파일 업로드, 이 지식 날리지에서 그 자녀 정보를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지침을 작성하는 게 사실은 거의 뭐 보세 기획서입니다. 기획서. 그래서 그거를 프롬프트 형식으로 작성하는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좋은데요. 어, 이거를 만든 거를 나중에
제가 지금 다 그냥 지워버렸는데, 만든 거를 만들고 나면은, 이 만들기를 누르면요, 링크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그 링크를 아이한테 주면 그냥 바로 들어와서 이 복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한번, 네, 이해를 하시고요. 다시 저희가 화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이게 사실 고급 기술이에요. 고급 기술이어서,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실제 그 오프라인 강의에서 실습도 해보고 했는데, 중간에 하다가 계속 이렇게 알려드려도 잘 안 돼요. 안 되는 분은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시행착오를 겪는 이 개인 역량의 차이인 것 같아요. 빨리 만드시는 분은 굉장히 빨리 만드시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지침에 역할, 목표, 핵심 기능,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이런 것도 좀 해줘 하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넣으시면 안 돼요. 이 지침에는. 자, 그래서 우리가 봇을 만들 때는 몇 가지 기능을 막 넣는 것보다 한 두세 가지. 그리고 핵심 기능이 딱 한 가지. 그렇게 해서 봇을 만드시면 아주 잘 작동하고 거의 뭐 비서도 되고, 그죠?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네,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어떠세요? 소감 한마디. 갑자기 막 지금 달려왔는데, 네, 소감 한마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부분은 굉장히 고급 기술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 안 돼요, 사실. 보통은 이거 몇 시간씩 하거든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근데 오늘은 어쨌든, 이해를 일단 기본적으로 인식을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걸 잘 알려드렸는데, 어떠신지, 네, 우리 뭐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셔도 되고, 네.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지난 시간에 영어 공부. 영어 공부 너무 좋죠. 저 뭐 계속 영어 공부해요. 저는 운전하고 다니면서 얘랑 대화하면서 영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영어 공부 시간이에요. 운전 시간이. 너무 좋아요. 고급 음성 기능 업그레이드 돼서 그냥 뭐 중간에 제가 말을 끊어도 얘가 딱 기다렸다가 다시 듣고 다시 이해하고 다시 얘기하고 합니다. 아주 좋아졌어요. 더 좋아졌습니다. 자, 지금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하, 제가, 그거 아시죠? 제가 그때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올려드렸죠? 그 음성 고급 기능이 된다는 거. PC에서. 폰 말고 앱. 맞죠? 네, 네, 김수아 선생님, 기억하셨군요. 그게 돼서, 이제는 그 줌 수업 하시거나, 그죠? 이 PC 안에서, 네, 걔가 비서 역할 해줄 수 있어요. 아, 네네. 그쵸. 맞아요. 그쵸. 제가 그거를 좀 띄워보고, 제가, 네, 지금 그걸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깔아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때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많은 걸 갑자기 띄워놔서 그런지, 한눈에 안 보이긴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게요. 제가 지금 사실 줌 수업 하고 있잖아요. 그 우리 아이들도 줌 수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온라인, 오프라인 뭐 다 수업을 할 수 있는데, 얘를 딱 띄워놓고 막 이 수업을 해요.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뭔가 그 예시가 적절한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도 또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 얘한테 묻는 거야. 설명하고, 이거 예시를 좀 네가 알려줘봐. 이렇게 하면 얘가 바로 알려줍니다. 네. 지금 제가, 음, 그게 바로 떠서 예시를 보여드리면 좋은데, 재밌을 텐데,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막, 와, 이러실 텐데, 그죠? 네. 아, 네, 마이크 켜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뭐 찾고 있어서 질문하셔요. 지금 막 생각이 나셨나 보다. 아, 제가 사실 그 말로 하는 게 조금 더 편해가지고, 네네, 그러세요. 네. 네, 혹시 말 잘 들릴까요? 네, 아주 잘 들립니다. 진짜 제가 그 일단 질문, 이 골뱅이 시스템 관련해가지고 좀 질문 드릴 게, 아까 전에 그 한 채팅방에서 이게 전환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한 방에서 제가 대화를 나눴던 거를 그걸 다시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해버리면 약간 한 방에 혼재돼서 내용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네네. 찾아봤을 때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자동으로 그 다른 방에 들어가는 거는 일단 아닌 거죠? 다른 방이 아니고 한 네. 화면에 여러 개가 막 들어가서 제가 이게 작업을 하는 거죠. 음,
그러면 혹시 이게 이제 한 방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약간 그 챗 GPT가 본인의 메모리를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자동 혹시 그, 업데이트를 하죠. 네, 그게 충돌될 가능성이 있나요? 서로의 그 목록화가 되어 있는 거에 서로 혹시 한 채팅방에서 했을 때 충돌돼가지고 좀 정보가 혼재되지는 않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런 일은 아직 없었어요. 아, 그리고 얘가 무조건 메모리를 저장하진 않아요. 이 부분은 음, 네가 메모리를 좀 저장을 해줘라고 프롬프트 명령을 하면 얘가 그걸 저장을 하고요. 이거는 저장을 하지 말아줘 하면 저장을 안 해요. 음. 네. 그러니까 메모리 저장 기능이라는 게, 내 용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네. 아, 제가 네, 챗 그래서, GPT를 좀 돌렸을 때는 메모리가 자동으로 좀 업데이트가 자꾸 되더라고요. 제가 딱히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도. 그래가지고 그리고, 좀 궁금했어요. 그 메모리가 만약에, 명령하지 않는데 메모리가 저장을 하면, 네. 그거를, 그 메모리 지우는 기능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지울 수 있어요. 네. 아,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어. 아,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김수아 선생님 그 온라인 수업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한 거 많아요. 재밌게, 흥미를 돋우면서 할 수 있는, 네, GPT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것도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질문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네, 이 만들어주는 거 활용만 해봤는데, 유료는 저에게 맞는 GPT를 만들어 보고 유료로 가입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였군요. 네. 그게 질문이 아니고, 이렇게 하시겠다. 네, 박수 쳐드립니다. 사실, 유료가 안 아까워요, GPT는. 솔직하게. 예. 업무에, 어떤 잡에, 자기 직업에 활용하시는 것도 많고요. 뭐, 자녀에 대해서도 당연히 많고요. 저는, 계속 자전거 타기니까 해보셔야 또 실력이 늘기 때문에, 한 달에 3만 원이 좀 안 하잖아요. 1년이면 더 저렴하고.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저는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픈 AI가 계속 개발할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내년에는 에이전트 시대라고. 네. 최근 기사들 보시면은 오픈 AI는 이미 벌써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집중을 한다고 내년에. 그래서 아마 엄청나게 그 기능을 가지고 와서 학업이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도 접목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리고 비즈니스 쪽에는 이미 들어온 지 오래됐습니다. 네, 오래돼서 거의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요. 음, 저희는 이제 교육 비즈니스 쪽이니까 너무 고도화돼서, AI가 고도화돼서, 이제는 많은 지식이 필요 없다. 네, 많은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일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이제 거기까지 생각 못 했는데, 경력 단절 여성분들도 이제는 새로 뭐 자격증을 따고 뭐 여러 가지 공부하고 막 이러잖아요, 보통. 필요 없다. 네, 그냥 이제 다른 부분을 이제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네. 엑셀. 엑셀 좋죠. 맞아요. 네. 네. 너무 좋은데요? 네, 소희님. 꼭 한번 후기 남겨주세요. 안 그래도 제가 엑셀 다루는 한번 수업 한번 할 거예요. 네, 한번 할 건데, 또 소희님이 또 업무에 활용하는 후기를 또 해보고 남겨주시면, 우리 또 성공 사례로 또 한번 초대해서 우리 수업 때 한번 해봐 주세요. 할 수도 있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업무적인 거는 공유하면 좋아요. 지금 교사분들끼리는 교사 교원 연수원뿐만 아니라 그런 책들을 다 만들어서 공유하고 있어요. 제가, 그쵸. 얘기 나온 김에 보여드려야겠다. 지금 여기 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잠깐만요. 네. 요거 보이시죠? 제가 화면을 바꿨어요. 네. 이게 뭐냐면, 인공지능 22년도 본이에요. 교육사례 나눔지기라 그래서 이미 연구 중점 학교의 교사분들은 수업에 적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이 교육 사례 쭉 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있어요. 요거 제가 나중에 우리 방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도 있어요. 요거는 그, 그, 좀 다른 영역인데, 그러니까 책이 두 권이에요. 두 권인데, 어쨌든 얘도
초등학교 AI 사례 있고, 중학교 있고, 고등학교 있어요. 특수학교까지 있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요 사례들을 좀 보시면 어떨까요? 아이디어가 나오시겠죠. 우리 아이 어떻게 지도하면 좋겠다. 김수아 선생님 눈 초롱초롱이네요. 적용 바로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교육을 계속하고 자기주도 우리 스터디를 자꾸 하다 보면은, 이렇게도 돼요, 저렇게도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 방에 막 올라오잖아요, 나중에. 가끔씩 올라오셨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많아지면은 우리도 이렇게 책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쨌든 한 시간이지만 뭐 제가 자주 못하지만 여기 와서 이렇게 배워서 막 해보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새롭게 발견하고 이런 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걸 발견한 걸 올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봇을 만든다는 거는요, 맞춤 봇이잖아요. 내가 필요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기획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은 나의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래, 나는 이게 필요해.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봇을 어떻게 활용할 거야. 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 그럼 이 봇이 어떤 기능을 하면 될지가 나오잖아요.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가 페르소나를 입혀야 되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 봇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기능을 뭘 하면 좋겠고, 또 어떤 기능이 있어서 내게 도움이 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한번 이렇게 기획서처럼 끌적끌적 거려보시고 그걸 좀 정리해서 AI용 프롬프트로 만들어서 한번 생성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보면 어떨까요? 질문들이 쏟아지죠, 사실은. 예, 안 해보면. 우리 방 너무 조용하죠. 뭐 그런 걸 했었나? 이러면서. 네, 그래서, 음, 네, 감사합니다. 용량 제한이 있어요. 지금 그 파일 업로딩은요, 제가 알기로는 용량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천, 그 단위수가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꽤 많은 용량이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많은 용량을 올리지 마시고요. 일단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제한이 걸리는 용량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메가였나? 하여튼 그게 된다까지 들었는데, 일단 저는 지금까지 파일의 용량이 제한이 돼서 못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많은 용량이 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사람마다 이게 그림이나 영상이 막 들어가는 건 안 돼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마크다운 형식. 표도 잘 안 보이면 그거를 표를 헤쳐가지고 마크다운 형식 문장으로 바꿔서 그게 그라운딩이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서 넣어야 돼요. 파일은 PDF 파일이 제일 좋습니다. 얘가 잘 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오신 분들을 한번 해보라고 봇을 만드셔서 링크를 공유해 주셔도 돼요. 네. 우리가 한번 써보고 피드백 해드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게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PDF 파일을 잘 읽어요. PPT, 월드, 한글을 잘 못 읽어요. 네. PDF로 하셔야 됩니다. 네. 워드는 괜찮아요, 워드는. 근데 한글은 못 읽어요. PPT나 이런 거는. 네. 자기가 만들라 그러면 PPT는 만들어주긴 하는데, 이 AI가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주는데, 다만 이제 뭐 이미지가 막 들어가 있고 디자인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은 생성형 AI 봇을 만드는데, 날리지 부분을 넣는데, 어떤 파일을 업로드를 해야 되냐 했을 때, PDF 파일이 제일 좋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잘 못 읽어요. 잘 못 읽는다는 건 뭐냐면, 오류가 자꾸 생길 수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얘가 거기서 가져와서 우리가 어떤 명령을 했을 때 막 잘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답도 잘 하고 오류가 자꾸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PDF 파일 제일 좋고 그다음에 이제 워드도 괜찮긴 하지만 PDF 파일을 잘 읽어요. 그리고 그 PDF 안에 그 내용들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되어 있어야지 아이가 잘 가져와요. 이 AI가. 엉뚱하게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해보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저희 이제 연구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런 얘기가 참 비일비재했었고 다양한 봇을 만들어 봤어요. 저희는 한 1000개 이상 만들어 봤거든요. 그리고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 봤기 때문에 거의 결론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시행착오를 많이 줄이실 수 있다. 네. 저희는 이제
보통 회사의 매뉴얼이 있잖아요. 어떤 단체의 협회의 어떤 룰이 있잖아요. 규칙 같은 거. 그리고 역사가 있잖아요. 오래된 단체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질문했을 때 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봇을 만드는데, 오랜, 그 용량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내용이 많아요. 그러면 그거를, 뭔가, 예를 들어서 뭐 법 같은 경우는 그라운딩이 잘 돼 있어요. 법은. 네. 무슨, 이렇게, 그, 번호도 잘 매겨져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법을 설명해 달라 그러면 진짜 잘 해주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 단체에서의 그런 어떤 법칙이나 그 규칙들은 그런 게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데이터 그라운딩을 새로 해가지고 업로드를 해야 됐어요. 그런데 마크다운 형식을 가장 좋아한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질문을 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네, 그리고 그 소감을 우리 저기 방에다가 저번처럼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이거를, 처음에 그랬어요. 제가 이거를 한 번에 안 되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몇 차례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근데 이게 또 다른 게 다 만들고 싶은 곳이 달라요. 아시죠? 다 각자 자기 그 하고 싶은 게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나중에 하더라도 공통적인 거 하나 같이 만들어 보면 아,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맞아요. 영어로 작성하는 게 당연히 좋긴 한데 이 GPT가 너무 지금 잘 하고 있어가지고 많이 업그레이드 돼서 한글도 무난합니다. 네.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보세 기능에 따라서 왜냐면 그 내용 자체가 영어가 주면, 그죠? 영어로 하셔야 될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한글이 좋죠. 영어로 난리지를 넣지만 얘는 번역 잘하니까 대신 대화는 한글로 해달라고 하면 되니까요. 그죠? 네. 아, 네. 카톡방에 올려주셔요. 네. 저희가 그, 무료 강연이 계속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 오늘까지 거의 자녀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제 업무에 조금 응용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섞으면서 저희가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응용하는 것들을 보면요. 더 응용을 잘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 일에 있어서 인사이트를 많이 얻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성장해 가면 좋겠습니다. 네. 네, 카톡방에 남겨주시고요. 네, 오늘 얼굴도 못 뵀지만, 네, 열심히 또 설거지 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도 계셨고, 네, 참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했어요. 우리 또 만나 뵐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